알바를 구하던 저는 구직 사이트에서 괜찮은 공고를 발견했어요. 쇼핑몰 홈페이지 관리할 대학생 알바 구함. 일반적인 건데. 사무직 단기 알바. 경력도 필요 없고 사무직이라 어렵지도 않을 것 같아서 바로 지원했죠. 그리고 면접을 보기로 한 날 알려준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밝은 사무실에 젊은 직원들이 앉아 있는 게 보였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이윤지 씨? 아,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쪽에 앉으세요. 면접은 회의실에서 40대로 보이는 한 남자분과 1대1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이력서 보니까 98년 12월 모인년 호랑이 21생 맞나요? 네. 맞습니다. 태어난 시간은요? 네? 태어난 시간이요. 저 새벽 2시쯤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출근하시죠. 다음 주부터. 아, 정말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관리할 쇼핑몰 이름이 뭐예요? 알려주시면 제가 미리 보고 오겠습니다. 아니요. 출근하시면 저희 직원들이 알려줄 거예요. 그런데 첫 출근 날 저는 이곳이 평범한 쇼핑몰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직원들이 엄청 바빠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수경 씨, 인형 스몰 사이즈로 15개 필요해요? 네. 저 닭피 1리터만 갖다 주세요. 네. 인형? 피? 자세히 보니까 한쪽 테이블에는 집 인형뿐만 아니라 여러 뭉치의 머리카락이 쭉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이곳은 영적인 물건을 파는 쇼핑몰이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저주대행까지 의뢰받는 곳이었어요. 회사에 소속된 무당이 가격대에 맞는 방법으로 대신 저주를 걸어주는 거였죠. 충격적인 건 초대를 받아야 가입할 수 있는 비밀 유료 회원이 1000명이 넘고 실제로 물건을 구매하거나 저주를 의뢰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미신을 안 믿는 저는 이거 사기 아니야? 하는 생각밖에 안 들었죠. 윤지 씨는 이런 거 믿어요? 저는 안 믿는 편이긴 해요. 사실 여기 직원들도 다 안 믿어요. 그냥 사는 게 힘드니까 이런 거라도 해서 그냥 마음 푸는 거죠 뭐. 일종의 무속 테라피? 따라와요. 창고 위치 알려줄게요. 네. 어쨌든 전 그냥 알바일 뿐이니까 너무 의미를 둘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근데 여긴 뭐 하는 데예요? 여긴 신경 쓰지 마요. 여기는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곳이니까. 제가 맡은 업무는 단순해서 금방 적응할 수 있었어요. 문의 게시판이나 후기 게시판에 글이 올라오면 매뉴얼에 따라 답변을 달고 저주 의뢰를 원하는 분들은 상담 직원에게 연결해주면 되는 거였죠. 딱 한 가지 힘든 일이 있다면 차마 입에도 담기 힘든 끔찍한 글을 읽어야 하는 거였어요. 바람 피면서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남편 혀를 뽑아 죽이고 싶어요. 학교에서 저를 괴롭히는 일진 새끼들 차에 치여서 다시는 못 걷게 해주세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마치 세상의 모든 괴로움과 증오, 원망이 이 게시판에 응축되어 있는 것만 같았죠. 일주일 뒤 그날은 일이 조금 밀려서 늦게 퇴근하게 된 날이었어요. 게시판에 답변을 달고 있었는데 또 이 사람이네요. 며칠 전부터 게시판에 계속 똑같은 글을 남기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3개월 전에 저주대행을 의뢰했던 한 30대 여성분이었는데요. 일을 잘해서 승승장구하는 직장 동료를 질투하다가 저주를 의뢰했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았어요. 제가 저주를 건 직장 동료는 거의 반쯤 미쳐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도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다가 이상한 소리를 깨면 머리가 길고 삐쩍 마른 여자가 화장대 앞에 앉아 있어요. 여자가 돌아보면 얼굴엔 상처가 가득한데 저를 죽일 듯이 노려봐요. 그 여자가 저를 죽일 것만 같아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귀신을 본다고? 그런데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는 귀빈실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너 보고 있지? 내가 쓴 글 본 거지? 그런데 왜 안 도와줘? 살려달라고 했잖아! 의뢰인이었던 거예요. 결국 의뢰인이 사무실에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분의 의뢰를 받아 저주를 대행했던 회사 소속 무당분도 나온다고 했죠. 수경 씨, 오셨어요? 뭐야? 반갑습니다. 이쪽에 앉으세요. 나 무당한테 면접 본 거였어? 언제부터 보였대요? 그게 2주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지긋지긋한 귀신 좀 제발 떼주세요. 전에 줬던 물건 어디에 뒀어요? 집 근처 화단이요. 자기 무덤을 팠어. 당장 가지고 와요. 다음 날 의뢰인이 가져온 그 물건은 손바닥만한 작은 단지였습니다. 엿들은 바로는 젊은 나이에 억울하게 죽은 여자 귀신을 저 단지에 봉인해서 의뢰인의 직장 동료에게 저주를 걸었다는 거예요. 생사람한테 귀신을 붙인 거죠. 그 귀신 젊은 여자만 보면 죽이고 싶어 안달인 악귀라고 했습니다. 저주가 끝나면 무당이 지시한 방법대로 처리해야 하는데 의뢰인이 그냥 집 근처 화단에 묻어버린 게 화근이라고 했어요. 결국 저주를 푸는 굿을 한다고 했습니다. 굿 당일 수경 언니가 제게 부탁을 하나 했어요. 아, 귀빈실에 굿할 때 쓸 단지가 있어요. 그것 좀 챙겨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귀빈실 문을 열고 조심스레 들어가는 순간 저는 깜짝 놀라서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새빨갛고 작은 덩어리들이 선반 가득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그건 의뢰인이 가져왔던 악기가 봉인되어 있다는 그 단지랑 똑같은 것들이었어요. 저는 필요하다고 했던 단지를 챙겨 얼른 나가려고 했죠. 서둘러 쓱 꺼내는 그 순간 대충 피를 닦고 단지를 챙겨서 얼른 신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굿판을 실제로 봤어요. 무당을 돕는 분이 제가 챙겨온 단지를 가져가서 제사상 앞에 놓더라고요. 그때 무당이 뚝 멈춰서고는 손을 쓱 들더니 그 무당의 손가락이 저한테서 멈춘 거예요. 터가 아주 좋구나! 그리고 무당은 그대로 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무당도 직원도 굿이 잘 끝났다며 고생했으니 일찍 퇴근하라고 했습니다. 찝찝하게 집에 돌아온 그날 밤 뒤척에다가 겨우 잠이 들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긴 머리카락, 마른 어깨. 의뢰인이 말했던 귀신이랑 똑같잖아. 그 여자는 매일 밤 나타났습니다.
웃으면서 한참을 빤히 쳐다보는 행동을 반복했어요. 저는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 저는 그 굿판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거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곧바로 수경 언니한테 전화해서 제 상황을 말했어요. 그러자 언니는 회사에 소속된 무당에게 특별히 부탁해서 비방을 받아 전해주겠다고 했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비방을 받으며 회사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여기 무당 진짜 용하긴 한가 봐. 새로 들어온 알바 있다고 했잖아. 걔도 귀신 붙었어. 아, 알바? 액마기로 뽑은 거잖아. 무슨 소리지? 알바를 액마기로 뽑는다고? 저주 역살나면 귀신 대신 붙으라고.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는 홀린 듯 닥치는 대로 뒤져보기 시작했고 빨간 글씨로 생년월일과 생시, 이름이 적힌 노란 종이들. 본능적으로 그게 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곳을 거쳐간 액마기가 된 알바생들의 것이라는 걸요. 저는 서둘러 그것들을 가방에 우겨넣고는 후들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도망치듯 그곳을 몰래 벗어났어요. 찝찝한 마음에 집에 들어와 이력서와 종이들을 모조리 태워버리는 게 최선이었죠. 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 번 귀신을 본 이후로는 계속.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거든요. 저는 지금도 후회합니다. 여러분은 남을 저주하는 일에는 절대 손을 대지도 보태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평소처럼 일과를 마치고 자려고 누웠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인천 본가에 살고 계신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나 이제 곧 죽으니까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장사 잘 치러주고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놀란 아버지! 제가 되물었지만 전화는 뚝 끊겼습니다. 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곧장 인천 아버지 댁으로 달려갔죠. 그런데 도착해보니 아버지! 아버지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겁니다. 아, 정신 차리세요! 119! 거기 119죠? 서둘러 아버지를 병원으로 모셔갔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서 금방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아버지를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 제가 매일 찾아뵙기로 했죠. 다음 날 아버지, 저 왔어요. 이게 뭐야? 현관에서부터 바닥에 핏자국이 찍혀 있는 게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피지? 그 흔적을 따라가던 저는 아버지, 발이 왜 그래요? 피투성이가 된 발을 붙잡고 아버지가 끙끙대고 있던 겁니다. 병원을 가셨어야죠. 여기 바닥에 가시가 많아서 네? 피할 수가 있어야지. 이게 무슨 소리인가 했습니다. 바닥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일단은 허겁지겁 약을 가져왔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다친 거예요? 아니, 당신 너 아이 싫다고 했잖아. 갈 테면 당신 혼자 가. 왜 자꾸 귀찮게 굴어? 에이. 아버지, 누구랑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냐니 누구 애미지. 이 밤에 자꾸 어디 좀 같이 가잔다. 싫어, 난 안 가. 저희 어머니는 제가 21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왜 이렇게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시지? 설마 치매인가? 집에 돌아온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길바닥에 누운 것처럼 자리가 불편하고 몸이 으슬으슬 떨리는 겁니다. 눈을 뜬 순간 눈 앞에 흙벽이 보였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리고 그때 이게 뭐야? 제 몸 위로 흙 무더기가 쏟아졌습니다.
저를 땅속에 묻어버리려는 것처럼요. 거기 누가 없어요. 그렇게 소리친 순간 누군가가 구덩이 안을 들여다보는 게 보였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제 아버지였어요. 꿈이었습니다. 왜 꿈에 아버지가 나왔지? 설마 무슨 일이 생긴 건가? 불안해진 저는 바로 아버지 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사라진 겁니다. 저는 정신없이 이 방 저 방 뒤지면서 아버지를 찾았어요. 그러다 문득 아버지가 매일 가던 텃밭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그 텃밭은 아버지 어디 계세요? 인적이 드문 아버지! 산 비탈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아버지! 그런데 저 멀리 허연 형체가 미친 듯이 땅을 파는 게 보였습니다. 그건 제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그 순간 여기서 뭐 하세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이젠 더 이상 아버지를 혼자 둘 수 없었습니다. 날이 밝는 대로 병원에 모셔가기로 했죠. 아버지가 주무시는 것을 확인하고 저도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긁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번엔 또 뭘 하시는 거지? 길쭉한 나무 상자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아버지는 어디 가셨지? 그리고 저는 곧 깨달았습니다. 이 나무 상자는 관이라는 걸요. 아버지 거기 계세요? 아래에서 미친 듯이 손톱으로 나무 긁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다. 아버지가 여기 갇혀 있는 거야. 저 안에서 아버지를 꺼내야 한다는 생각에 아버지! 아버지! 관을 붙잡는 순간 피칠갑한 얼굴이 눈앞에 확! 여자가 웃더니 곡괭이로 관을 내리쳤습니다. 아버지! 못 나가, 못 나가! 못 나가! 못 나가! 저 여자가 우리 아버지를 괴롭혔어! 그만해! 못 나가! 못 나가! 못 나가! 제가 여자에게 달려들자 아버지! 곡괭이를 더 힘껏 치켜들었고 안 돼! 저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전 곧바로 아버지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주무시고 있어야 할 아버지가 두 손을 버둥대는 겁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괜찮아요! 아버지! 아버지! 간신히 정신을 차린 아버지의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고 아버지로 손톱은 다 까져서 피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닥이나 벽, 그 어디에도 긁은 흔적은 없는데 말이죠. 저는 아버지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저한테 뭐 숨기는 거 있으시죠? 말씀 좀 해주세요. 내가 열지 말아야 될 것을 연것 같아. 그리고 충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도 아버지는 텃밭에 나가
곡괭이로 한참 땅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곡괭이 끝에 뭔가 걸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흙 때문에 잘 보이진 않았지만 나무 판자 같았어요. 뭔 괴짝이 여기 묻혀 있어. 아버지는 나무 판자 한쪽에 곡괭이 끝을 끼우고 있는 힘껏 들어 올렸죠. 그런데 판자가 갑자기 뚝 부러지면서 그 아래로 썩은 내와 까맣게 부패한 시체, 땅속에 묻혀있던 누군가의 관을 건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설마 그냥 놔두셨어요? 그게 나도 모르겠다. 그 이후로는 생각이 잘 안 나. 아버지가 갑자기 이상해진 이유. 아버지를 관에 넣고 곡괭이로 두드리던 여자의 정체를. 그 관의 주인이 아버지에게 화를 내고 있었구나. 저와 아버지는 문제의 텃밭을 찾아가 관을 수습하고 제사상을 차려 절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비록 가끔씩 미안하다, 중얼거릴 때가 있지만요.